독해력 74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정한 용서와 화합을 구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다. 그래서 독일인들이 저지른 어떤 일에 대한 용서와 화합을 구하는 거죠. 독일인들이 전쟁과 독재로 인한 모든 희생자들을 애도한다. 독일의 강제 수용소 아우슈비츠죠, 그죠? 그래서 살해당한 600만 유대인들을 기억한다. 그래서 자신이 잘못한 행위를 어떻게 해요? 기억을 하는 거죠. 기억을 하고 있지 못하면 우리는 어때? 처벌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떤 행위, 범죄 행위와 같은 경우에는 그 범죄 행위를 자신의 의지로, 뭔가 자신의 의지로 자기가 적극적으로 주도하에 그렇게 한 행위에 어떤 의도가 있을 때, 의도가 있음이 명확할 때 어때요? 처벌을 하잖아. 왜 술 먹고 하면 감형이 돼? 자신의 어떤 정신에 대한 통일성, 어떤 기억, 일관성이 어때? 사라지기 때문이죠. 그죠? 그런 부분 조금 조절을 해야 되겠지만, 여튼, 우리가 어떤 한 인간을 규정할 때 그 인간이 가지고 있는 통일성과 일관성, 그것이 그 사람의 어떤 정체성을 규정한다는 전제하에 뭘 하죠? 법적 처벌, 법적 행위에 어때? 주체, 대상이 명확히 타겟팅 되는 겁니다. 따라서 뭔가 잘했건 잘못했건 우리가 잘한 잘못 행위에 대한 기억은 필수죠. 그 사람을 평가하거나 그 사람을 어떤 단죄하는 데 있어서. 자, 그래서 조금만 더 보겠습니다. 그 당시 어린이였거나 태어나지 오늘날 대다수의 독일인은 그 당시 어린이였거나 아예 태어나지 않았다. 그들은 자신이 저지르지 않은 범죄에 대해서도 잘못했다고 말할 수는 없는 것. 그들은 독일인이기 때문에 죄수복을 입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다. 하지만 선조들은 그들에게 매우 무거운 짐을 남겨주었다. 죄가 있건 없건 젊은 세대건 나이 든 세대건 그들은 과거를 받아들여야 한다. 독일이 저지른 유태인 학살과 같은 그런 행위들은 그 후손들이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선조들이 잘못한 행위들을 역사적으로 책임져야 된다. 기억해야 된다라는 거잖아. 일본이 좀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일본은 그런 점에서 좀 냄새나는 거 덮는 문화가 있어가지고 참 이렇게 이웃 국가로서 이렇게 소통하기가 좀 어려운 국가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자, 좀 더 보면 과거에 대해 눈을 감는 사람은 현재에 대해서도 맹목적이다. 과거의 비인도적 행위를 기억하지 않으려는 사람은 새로운 감염의 위험에 다시 쉽게 노출된다. 유대인들은 과거를 기억하고 있으며 계속해서 기억할 것이다. 우리는 화해하고자 한다. 바로 이런 이유에서 기억 없이는 화해란 없다는 것을 우리는 이해해야 한다. 그러니까 자신이 잘못한 행위를 끊임없이 기억하고 있어야지만 어때? 의미는 화해가 되잖아. 일본 정부가 지들이 저지른 행위가 잘못됐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있을 때 우리는 그들과 화해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야, 우리 뭐 아무 잘못 없어. 근데 우리가 나서서 야, 용서해 줄게. 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은 지독하게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역사를 망각한 사람들, 역사에 대한 어떤 감각이 둔한 사람들, 저는 솔직히 한 얘기로 어떤 아무리 뭐 똑똑하고 지성인이라고 할지라도 역사적 어떤 소양이 부족한 사람들은 이렇게 상대하기가 그렇게 좋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대화나 소통이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역사적 맥락이나 역사적 문맥을 읽어낼 수 있어야지만이 그때부터 뭐가 돼요? 지식인이 되는 겁니다. 물론 그 역사에 대한 어떤 판단이나 어떤 방향은 다를 수 있습니다. 다를 수 있지만 인간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어떤 순간, 내가 살아간 뭐 60평생이면 60평생 그걸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삶은 내가 지금 이 60평생을 만약에 산다고 하더라도 그 삶은 이전에 누려왔던 사람들의 삶의 연장선 속에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역사라고 하는 것을 망각하게 되는 순간 어떻게 돼요? 이건 지식인이라고 볼 수 없죠. 지성인이라면 역사에 대한 예민한 감각을 조금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즉 어떤 행위가 등장을 할 때는 그 행위가 뜬금없이 나오는 경우는 없어요. 역사적 배경 속에 있다고요. 근데 역사적 배경과 맥락
모르게 되면 그 행위 자체에만 몰두해서 전체적인 맥락과 흐름을 놓치게 될 가능성이 크죠. 그래서 크게 어떤 극단적인 생각과 사고를 가진 사람들의 특징들은 뭐야? 이런 역사적 배경을 아주 단순화하고 단편화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으로. 자, 그래서 조금 더 읽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수백만 명의 죽음은 모든 유대인들 존재의 일부분이다. 그것은 그들이 겪은 잔혹함을 잊을 수 없기 때문이 아니라 그 기억 자체가 유대인들의 믿음의 일부분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과거에 일어난 일을 기억하려고 하지 않고 망각하려고 한다면, 그러니까 기억과 망각이 딱 대비되는 개념이죠. 그것은 비인간적 행위일 뿐 아니라 생존한 유대인들의 권리를 침해하고 화해의 근본을 파괴하는 행위다. 결국에는 기억과 망각은 어떤 점에서는 신화적 차원에서 역사적 차원에서 통제되고 있는 거기도 해요. 우리는 자신이 저지른 잘못된 행위는 빨리 잊고 싶고, 그죠? 내가 잘한 것만 기억하고 싶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선택적인 어떤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기억과 망각은 인간이 살아가는 한 선택적으로 할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역사적 차원에서 보면 무엇을 기억하고 무엇을 망각해야 될 것인가를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끊임없는 어떤 상호작용, 끊임없는 싸움을 통해서 진짜 기억해야 될 것들을 명료하게 하고 까먹어야 될 것들은 까먹어야 되죠. 물론 뭐 쓸데없는 걸 기억하고 있고 별로 진짜 중요한 걸 망각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쉽지는 않지만 이 기억과 망각이라고 하는 것이 인간에게는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어떤 것이고, 그것이 뭐 개인적 차원이건 사회적 차원이건 역사적 형태로 나타납니다. 자, 그래서 요 글은 독일인들이 왜 유태인의 죽음에 대해서 내가 실질적으로 오늘날 대다수인은 잘못을 하지 않았음에도 그 행위를 역사적 차원에서 기억을 해야 되는가? 그것은 생존한 유대인들의 어떤 권리, 망각이라는 그 자체가 그들이 가지고 있는 권리를 침해하는 거야. 망각하는 것 자체가 독일인들이 유대인과 화해할 수 있는 길을 근원적으로 어때요? 막는 행위라는 거죠. 따라서 끊임없이 기억하려고 노력하는 것, 이것이 개인적 차원이건 사회적 차원이건 국가적 차원이건 이루어질 때 비로소 독일과 유대인의 근원적 화해가 이루어질 수 있겠죠. 오케이, 설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